귀신이 무섭냐? 사람이 무섭지. 저희 어머니께서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입니다. 그 존재가 확실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귀신에 반해 인간은 인간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귀신이 씌었다는 것을 이유로 사람을 살해한 무속인과 자식을 살해한 부모, 그리고 부모를 살해한 자식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함께 영상 만나보세요. 올 2020년 6월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한 20대 여인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 가해자가 된 한 무속인은 징역 5년을, 65세인 그녀의 아버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부녀가 어떠한 절차로 이 무속인을 찾게 되었는지 그 만남의 시작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속인은 딸이 몸속에 뱀의 귀신이 빙의되어 있다고 말하며 아버지에게 딸을 위한 테마를 당장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죠. 이 테마술에 관한 발언은 곧 잔혹한 방식이 되었고, 이를 받아들이고 가담했던 아버지는 어긋난 부정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부정이라고 봐야 할지도 의문일 정도로 상당히 기가 막힌 사건인데요. 퇴마사는 그녀의 부친에게 귀신에게 절대로 밥과 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술의식을 장장 60시간이 넘도록 지속합니다. 이는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장장 이틀 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말인데요. 그런 퇴마사에게 부친은 주술의식을 부탁합니다. 딸의 퇴마를 어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였고, 이에 3명은 그녀가 숨진 6월 18일에 이르러 그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으나 이곳은 바로 금강하구뚝 인근에 위치한 벤치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은 그녀가 발버둥 치자 손과 발을 묶는 것이었고, 얼굴에 뜨거운 연기를 쏘이기 시작하였으니 고통에 몸부림치는 딸을 보고도 이들의 잔혹한 주술의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옷을 벗기고는 부적에 글을 쓸 때 사용되는 물질인 경면주사를 바르기 시작하였는데, 연기로 인한 화산으로 수포가 잡힌 부분마저 이들은 경면주사를 남김없이 펴발랐습니다. 결국 딸은 주술의식으로 의식을 잃게 되고, 그제서야 부친은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을 했으나 경찰과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딸은 숨을 거둔 후였죠. 부검 결과 경면주사로 인한 수은 중독, 연기로 인한 흡입 화상과 더불어 탈수 증상이 그 원인이었죠. 정말 그 3일간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법정에선 무속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친의 부탁으로 행해진 퇴마의식이었으며 가혹행위는 일체 없었다고요. 그리고 부친은 이 공소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인정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어긋난 부정 이야기였으며, 바로 다음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안타깝게 20대의 딸이 그 사건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불과 작년인 2019년 울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52세의 모친은 딸의 건강이 좋지 않은 문제를 들어 고민을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무속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보통 딸이 아프면 무속인이 아니라 병원을 찾지 않나요? 무속인은 이 모친에게 상의를 하던 중 경남이 사찰에 있는 한 승려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모친은 자신의 딸에게 빙의가 찾아왔으니 제발 좀 살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했고, 이에 승려는 귀신이 딸의 몸속에 붙어있다고 말하며 빙의의 치료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2018년의 12월 30일 연말의 사찰법당에서 딸의 치료를 시작합니다. 거기 갔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그 치료 방법은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흘가량은 딸의 복부, 가슴 등의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침을 놓는 사혈, 부항을 놓아 피를 뽑는 사출을 하는 등, 굳이 의학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한의학에 가까운, 아니 한의학보다는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없자 이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승려는 몸속에 귀신을 나가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물에 탄 식용소다를 강제로 먹이기 시작합니다. 딸은 식용소다를 섭취할 때마다 여러 번 구토를 하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승려는 구토가 귀신을 토해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며 병의 치료를 이어가는데요. 12월이 지나 1월에 접어들자 딸은 극심한 체력 저하와 고통을 호소하며 식용소다 먹기를 거부하고 맙니다. 여기서 그만뒀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눈이 돌아간 이들은 치료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양손과 양팔,
머리등을 결박하여 물이 아닌 가루 형태의 소다를 숟가락으로 퍼서 먹이기 시작합니다. 이 소다의 성분은 염기성 물질인 탄산수소 나트륨으로 대사성 산증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신체의 산과 염기 조절 중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용량이 들어가면 대사성 염기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사람의 신체에 대사성 염기증이 생기면 호흡곤란, 저칼슘, 저칼륨증 등의 증상으로 졸음 및 경련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체력이 바닥난 데다 고통을 호소하던 딸은 결국 사찰에 들어간 지 열흘 만인 1월 8일 숨지고 맙니다. 원인은 예상할 수 있듯이 소다 과다 섭취에 따른 탄산수소 나트륨 중독 현상이었죠. 이 사건의 장본인인 승려에게는 3년, 무속인에게는 2년의 징역이, 또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가 된 어머니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딸을 살해한 아버지와 동일한 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무속인들은 본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항소를 했다는 것이고, 부모들은 본인의 잘못이 맞다고 어떠한 항소도 하지 않아 그대로 형을 집행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참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욕을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시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은 부성애와 모성애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무지로 변질되어 안타까운 결과를 맞았다는 겁니다. 이를 어떤 말로 마무리 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자신의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두 부모를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 반대입니다. 바로 80대의 모친을 살해한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주먹과 발을 통해 이루어졌고, 아들은 자신의 몸에 어머니의 혼령이 들어와 어머니를 때리라고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던 이 50대 아들에게 징역 10년과 치료 감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이 정도까지만 약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혼령을 이유 삼아 사람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것이자 그 대상이 자신의 가족이었다는 것인데요. 미신적 요소들이 눈먼 부성애 혹은 모성애로 이용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이 결국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귀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지켜야 할 선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아프면 찾아야 할 것은 법당이나 무속인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밝고 명쾌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